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.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결론 내고 밝혔죠. 직권조사 5개월 걸렸습니다.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 행위들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관련 소식을 김혜정 한국성폭력 상담소 부소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김 부소장님 연결돼 있습니까? 네,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. 지금 전화 끊긴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좀 연결 시도하겠습니다. 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이제 조사하는데 5개월 걸렸는데요. 자, 이 관련해서 김혜정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. 자, 먼저요. 어제 그 결론, 이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, 성희롱에 해당한다 결론 냈는데 이 결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네,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을 성희롱이다라는 결론 냈습니다. 예. 성적 언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. 예.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만이 아니고 다른 그 관련된 자료가 있을 때만 엄격하게 봤다라고 인권위가 말했거든요. 예. 그래서 직장 내에 업무 관련인데 이제 부당하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서의 성적 언동이 있었는가 했을 때 그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. 예, 그렇군요. 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 피해자 지원 단체가. 네. 그 자리에 피해자도 같이 동석해 있었나요? 아니요, 오시지는 못했고요. 예.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위원들에게 피해자가 보냈던 탄원서가 있었는데요. 그것을 예. 저희가 대신 읽었습니다.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진실된 어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. 희망을 마지막으로 걸고 있다.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그것을 저희가 대신 읽었습니다. 네, 그러셨군요. 자, 피해자가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이렇게 들었습니다. 이런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어떤 공무원이었거든요. 예. 그러다가 이제 오랫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걸 고소를 결심한 어떤 직장의 한 사람인데요. 예. 이분이 어떤 평소 사진이 무엇이었는지, 이름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떤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직접 그리고 가족들이 나서서 일일이 찾고 예. 지우고 네네. 이런 것들 밤을 새워서 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존재하고요. 예.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피해자 보호나 조사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과정 때문에 생겨났다고 그렇게 저희는 봤습니다. 그 2차 가해 원인 중에 하나로 그 경찰의 모호한 수사 결과 발표 이것도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네, 경찰 수사 자체가 그냥 2차 피해인 건 아니지만 경찰이 모호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허위다. 허위로 피해자가 이제 애초부터 주장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하시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나 수사 결과에서의 공소권 없음이라든지 증거가 불충분했다라고 하는 것과 피해자가 이것을 무고한 것이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그것이 뒤섞여서 이제 올라온다든지 하면 또 다른 이제 피해자한테 공격이 정당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호소들을 피해자가 또 하게 되었고요. 예. 자,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그 진상규명조사단 구성하자고 했었는데 인권위 이제 별도의 그 진상조사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? 네, 그건 2020년에 7월 13일에 처음으로 피해자에 긴재한다. 이 사건 피해가 있습니다. 이런 기자회견을 저희가 했었습니다. 그로부터 2일 후에 서울시가 이제 입장을 발표했었는데요. 서울시는 일단 피해자라고도 이 직원을 부르지 않고 피해 호소를 한 직원 이렇게 부르면서 피해자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어떤 피해자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거에서 한 발 물러선 이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게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이 좀 부족했던 점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인권위도 51명의 어떤 직원들을 조사를 하셨는데 이런 조사가 그 서울시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마음 편하게 독립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우려를 했습니다. 아, 그러셨군요.
자,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요청한 조사해달라고 한 항목이 8가지였습니다. 방조 네. 의혹, 고소 사실, 누설 경위 등이 여러 있었는데 이 중에 대부분 다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? 아니면 많이 남아 있습니까? 방조 같은 경우에는 예.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 잘 안 다루는 내용입니다. 근데 이 사건은 네.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알고 있었느냐가 아주 쟁점이 있는데요. 사실 방조죄라는 형사적으로는 좀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렵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어떤 이 노동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없었다.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어떤 책임성 논의가 있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. 고소사실 누설 경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또 좀 상세하게 밝힌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권위에서는 빠졌다고 이렇게 보였습니다. 최근에 법원이요.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정을 했습니다. 그렇죠? 이 법원 판단이 그럼 국가인권위 판단에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보십니까?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.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어떤 일을 실제로 겪었고 4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어떤 여러 파편들이 여러 소송과 어떤 사건들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. 이것에 대해서 나름 각각의 국가기관이 그 자료들을 읽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게 되는 여러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여러 파편들 속에서 좀 실제로 직장 안에 있었던 일을 함께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자, 그리고요, 이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이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해서 이제 남인순 의원 그리고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 대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수사 통해서 좀 명확하게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여성단체 대표,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, 그리고 남인순 국회의원 통해서 나온 일 너무너무 참 참담한 일이었는데요. 명예훼손이라든지 업무방해에 해당할지는 형사적으로 어떤 법조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긴 합니다.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어떤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가 피해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밝혀지고 좀 책임이 따르기를 좀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. 그렇군요. 자,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했는데 일부에서는 왜 피해자의 전화 저장 내용은 왜 밝히지 못하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피해자는 4년 동안에 썼던 핸드폰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모두 이제 경찰이라든가 인권위에 다 제출을 했고요. 피해자 핸드폰은 포렌식을 그 단계에서 이미 좀 했었습니다. 이것을 국민들에게 다 일일이 보여야 하는가?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적 조사 같은 거를 통해야지 어떤 공인된 이후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었습니다.